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강의를 맡은 정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현재 지금 개인 상담, 그리고 집단 상담,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상담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셔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다 보면 상담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상담에 대한 이론을 먼저 알아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알고 그 다음에 상담의 기법, 그리고 유형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상담에 쫙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제가 지금 현재 상담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좀 소스 같은 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있는 것에 경험담, 그리고 실패한 것, 그리고 성공한 것,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지금 첫 강의로는 상담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오늘 1차시를 준비했습니다. 상담은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려고 합니다. 상담이란 우리 카운셀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시중에서도 뭐 고객 상담, 그리고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취미를 하는 것도 상담, 또 인생 또 이야기하는 것도 상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상담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포괄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의 용어를 좀 전문적으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상담이란 용어는 영어의 카운슬링을 번역한 말로 고려하다, 조언을 받다, 조언을 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한자어로 볼 때는 상담은 서로 상자와 이야기 담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따른 학문적 의미를 종합해 보면 상담의 특성은 상담은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상담은 좀 저처럼 온화하고 수용적인 분위기에 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리고 눈, 그리고 자세, 그리고 또 어떤 이런 행동, 이런 부분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비언어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내담자의 잘 되는 거, 회복하는 거, 그리고 성장 지향적인 변화를 위하는 그 도움의 과정을 보면은 종합적으로 상담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이란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온화하고 수용적인 분위기에 중요한 여기 의사소통이죠. 주고받는 거,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 지향적인 변화를 위한 전 인격적인 도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이 왜 필요한지 요즘 다 상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담이 왜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전통과 문화적인 경향으로서 상담을 찾아가서 상담을 마주하고 자신의 뭐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유교 문화나 우리가 이런 전통적인 문화에 의해서는 가긴 어딜 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은 특히 더 안 가죠. 제가 상담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보면은 어른들도 보면 아빠 좀 오세요 그러면 안 오세요. 가긴 어딜 가.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되고 가만히 저절로 지가 크면 되는 거를 뭘 만나서 뭐 치료를 해.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좀 덜 협조적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 우리가 문화적인 경향이 좀 있지 않나. 특히 가부장적인 또 경향으로 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좀 나타내는 것을 또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내 업보야라고 여기거나 그 내 욕심이 아닌가?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고 또 그 괴로움을 내가 해볼 거야 라고 치유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또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요즘 급격한 또 서구 문화라고, 이미 서구 문화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어색한 우리의 생활의 유입으로 인해서 좀 물질을 중시하고 또 거의 뭐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학교, 또 요즘은 어머니들도 맞벌이를 다 하시고 집에 계신 분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또 만연되고 있고 또 가족 구조가 변화되었어요. 어떤 가족 구조냐면 예전에는 대가족, 이제 대가족 아니면 소가족이야 말하지만 사실은 소가족도 굉장히 많이 분류가 돼 있어요. 요즘은 다문화 가정, 다문화, 그 다음에 한부모. 한부모는 어머니나 아버님이 안 계신 한쪽 부모님을 부모님과 자녀가 그렇게 같이 사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소가족. 그리고 또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죠. 혼자 사는 분들이 이제 있으면서 또 달라요.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누가 오는 것을 불편해해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 불편해요. 오히려 애완견이 더 친근하고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심리적인 문제가 좀 심각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상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담자는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거든요.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요. 상담자를 조금 더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내담자의 심리적 갈등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내담자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적응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상담해주는 사람이에요. 내담자는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상담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2차 시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는 사람은 어떤 또 자격이 갖춰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자격 중에서는 전문자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담자는 상담을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담 이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말하죠.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하면 돼. 저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코 상담에 그냥 이웃 옆에서 말하는 사람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담실을 찾아와서 직접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면 상담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담 받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그리고 상담자가 얼마나 경험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해야 될 것이 그 또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1번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상담 이론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간관이라고 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상행동 또는 정신병리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책을 소개하려면 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TV에서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보면은 여기 정신적으로 뭐 그 정신분열증이에요. TV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게 뭐지? 그러면 이상심리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책을 한번 사보셔서 읽어보시고 아니면 그 부분만 잠깐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습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론을 알으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3차시부터 상담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 중심 이론, 정신 분석 상담, 행동주의, 인지행동 등 여러 가지 계속적인 상담 이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습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가의 그 전문적인 자질 중에서 상담 지식이 상담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상담 지식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이에요. 기본 베이스라고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험이 될 수 없고요. 상담 실습 훈련과 슈퍼비전, 사례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담 실습 훈련은 저희가 봉사훈련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저희가 임상 현장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 뭐냐면 실습 훈련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족 대상으로 할 수 있죠. 우리 가족이 자녀가 왔고 엄마가 있고 아내가 있고 하면 여보 갔다 왔어? 그러면 나 여기 여보 속상해.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배운 거 그것을 숙지해서 그랬어. 당신 많이 힘들었겠어 하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실습 훈련도 있고요. 주말이나 아니면은 야간에 또 주중에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YWCA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고요. 그런 데에서 상담 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실습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실습 훈련을 했습니다. 슈퍼비전은 또 뭐냐면 상담자가 상담한 상담 사례, 제가 무엇을 누구누구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담자 이해를 어떻게 했고 접근 방법은 어떻게 했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접근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고 대한 반응 등을 슈퍼바이저, 저보다 그 단계를 전문적인 과정을 밟은 그 위에 분에게 가서 지도받는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슈퍼바이저에게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한 번 받으면 그만큼 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받기를 권합니다. 상담자의 인간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인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문제만 따로 딱 떼어내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그냥 상담만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래서요 하고 그렇게 딱 이것만 딱 떼어내서 하면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인간 전체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딱 떼어내서 요것만 가지고 나는 이론적인 지식, 슈퍼 상담 받아서 요것만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단순한 기법가나 기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용 기능장, 제빵사 기능장 이런 것처럼 어떤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내담자를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만큼 내담자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슈퍼비전을 받고 또 내담자 경험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내담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임하는구나. 그런 제가 마음을 경험해보고 더 상담에 더 적극적으로 되고 그 마음을 더 공감하고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자질이 꼭 필요한 그런 상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인간적인 자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나와 타인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나와 타인에 대한 수용성. 쟤는 왜 저래? 나 이거 수용 못하겠어 하면 상담은 한 사람이 딱 오는 게 아니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아기부터 4살도 상담하거든요. 4살부터 그리고 할머니까지 폭넓은 사람과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로 오는데 다양한 아픔으로 오는데 그것에 대한 수용을 하지 못하고 나 수용 못하겠어. 이거는 내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상담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두 번째 현실적 강박과 현실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현실에 딱 발 디디고 가야 되는데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가 와서 계속 이상적인 것만 얘기해요. 아니죠. 그렇지. 우리 이상을 바라봐야 되고 안 되겠죠. 현실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발성과 독립성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자발성을 키워주고 또 내 스스로 할 수 있게 독립성을 키워주는 거. 그리고 상당대 그것이 인간적인 자질입니다. 네 번째, 성숙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심. 우리가 사회적 관심이 지금 나는 TV 안 봐. 난 뉴스 안 봐. 그런 거 뭐하러 봐. 그게 아니라 어떤 상담, 어떤 또 내담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은 늘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좀 폭 좁고 편협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상담하기도 되게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부터 마음부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상담에 대한 건전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상담하면 뭐뭐뭐가 나한테 이득이 와. 뭐뭐뭐 나한테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한 동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자 윤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자 윤리에서 첫 번째 비밀 유지가 있습니다. 비밀 유지는 뭐냐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막 얘기하죠. 누구한테는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상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양해나 승인이 없이는 면담 중에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공개할 때는 내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상담자 윤리에 어긋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생명이 위협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왔어요. 선생님, 저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자살 사인이 보여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비밀 유지니까 그거를 참고 가야지. 그래, 나만 알고 있어야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있는 학생들이 오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성인이 올 때는 저희가 서명, 즉 사인을 받습니다. 당신은 여기 상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책임이 없고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문적 한계입니다. 자신의 전문적 한계를 인식하고 감당하기 힘든 내담자의 경우는 기꺼이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상담과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나는 다 잘해. 괜찮아. 속으로 막 힘들고 있는데 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거는 그냥 의뢰하는 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건 인정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를 예를 들어보면 나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직은 시각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아직은 닫혀 있어. 그러면 근데 상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동성연애로 고민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상담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상담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상담해야 될까? 왜? 나는 그 사람 마음에 공감이 안 돼. 수용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효과적인 상담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전문적인 한계에 대해 인정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관계입니다.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중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와 상담료 외에는 어떠한 경제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담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죽겠어요, 선생님. 뭐 그러면 상담자가 마음이 넉넉하다 보니까 뭐 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중관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친구 아니면 내 동생의 부인 옳게죠. 그런 사람 뭐 직접적인 친인척 관계와 또 이중관계가 돼서 상담을 하면 상담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 이중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 관계입니다. 성적 관계는 상담 관계에 있는 내담자와 어떤 종류의 성적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담자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각기 다른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한 가족인데도 첫째냐, 둘째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또 같은 형제라도 나라에 따라서 살고 있다면 말도 다르죠. 정체성이 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1차 시로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상담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차 시에 2차 시에는 내담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